용산 정비창 국제업무단지죠. 상업 R&D 복합센터로 해서 개발이 확정됐다. 코레일과 SH공사가 7대3으로 공동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아파트 주거단지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로 해서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확정되었고요. 2024년부터 분양과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역 바로 앞쪽으로는 최고급 주상복합과 상업 업무시설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용산 역세권역의 개발과 변화가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 네, 용산 국제업무단지 개발이 확정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좀 했었는데요.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아파단지로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우려를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코레일과 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 공공개발 확정을 줘서 상업 업무 주거 복합 개발로 해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이 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용산 국제업무단지와 민족공원 북쪽에 있는 서울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됨으로 해서 앞으로 용산권역이 도심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용산권역의 랜드마크 개발과 앞으로 어떻게 투자 방향과 지역을 선정해야 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용산 국제업무단지 상업 업무 랜드마크로서 본격 개발이 확정됐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 정비창 국제업무단지죠. 국제업무단지가 상업 R&D 복합센터로 해서 개발이 확정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레일과 SH공사가 7대3으로 공동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택지 개발 방식, 아파트 주거단지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로 해서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확정되었고요. 내년 인허가를 내서요. 2024년부터 분양과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미니 신도시 발표를 했을 때 주거단지로 다 개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우려들이 다 없어지고요. 대규모 상업시설, 연구 R&D 센터와 상업 업무시설로 개발되는 복합 개발로 추진이 확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창 부지의 이런 사업적인 리스크는 거의 없어졌고요. 용산 민족공원 또 경부선 라인의 서울 역세권까지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레일이 지분을 70%, SH공사가 30%로 지분을 투자해서 도시개발 방식으로 해서 공동 개발이 확정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업업무 문화 복합시설로 공동 개발 한다는 내용들 일단 살펴드리겠습니다. 용산 국제업무단지 도시개발 사업으로 확정이 됐다. 따라서 상업 업무 R&D 주거 복합시설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올해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요. 내년 2021년도에 구역 지정 그리고 2, 3년 정도의 사업 준비 기간과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 따라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용산 국제업무단지와 용산 민족공원과 경부선 라인의 다양한 복합시설 개발 계획들이 이제는 첫 발을 내딛고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용산권,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대변신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용산 국제업무단지 도시개발 사업이 확정됐는데요. 상업 업무 주거 복합시설로 개발이 됩니다. 지도를 좀 살펴드리면 바로 한강변이 남쪽에 있고요. 용산의 정중앙에 민족공원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역세권 바로 좌측편에 국제업무단지가 자리를 하고 있다. 경부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남영 역세권과 서울 역세권역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서울역과 민족공원, 국제업무단지를 연결하는 용산 3대 개발축에 속도를 낼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제업무단지, 즉 코레일과 SH공사가 7대3으로 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공동 개발, 거기 플러스 민간 사업자까지 가세를 해서 서울을 도심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스케줄 말씀드리면 내년에 본격적인 개발을 위한 구역 지정, 2020년, 22년부터 3년도까지는 기반 공사와 준비 기간을 갖추고 있고요. 2024년부터는 착공과 일반 분양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고 2027년 앞으로 5, 6년 정도 후에는 6, 7년 정도 후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용산 국제업무단지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요.
직접 방문을 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된다. 국제업무단지만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올 하반기부터 부분적인 개방을 앞두고 있는 용산 민족공원, 또 올 연말이나 내년부터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서 용산 전체가 다 개발이 되는, 서울을 대표하는, 또 거기에다가 한남 뉴타운과 동부 이촌동의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 한강 대로변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들이 본격화된다. 따라서 도심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용산이 이제는 정말 용트림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다음 두 번째로 2021년 내년이죠. 바로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고요. 본격적인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바로 용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편으로는 용산 민족공원, 올 하반기부터 조금씩 부분 개장을 해서 앞으로 7, 8년 후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공원화 사업이 될 예정이고요. 용산역 바로 앞쪽으로는 최고급 주상복합과 상업 업무시설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해링턴이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분양가 대비해서 거의 2배가 넘는 그런 시세 차익을 거두고 있고 시세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 역세권 바로 좌측편에 일부 지역 30% 정도는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되고요. 나머지 70%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코레일과 SH공사가 주택개발 사업을 주로 할 예정이고요. 랜드마크 상업 업무시설은 민간에게 매각과 복합개발을 추진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 지금은 약간 낙후가 되어 있지만 전자상가 부지 또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다 넘어갔고요. 올해 내년부터 인허가와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면적 자체가 거의 3만 평에 가깝기 때문에 국제업무단지와 용산 역세권, 또 전자상가, 또 한강변 쪽에 현대차 부지의 랜드마크 개발, 6성급 호텔과 업무 오피스타운이 개발됨으로 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용산 역세권역의 개발과 변화가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공원, 또 국제업무단지, 위쪽으로는 서울 역세권역의 3대 개발축이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이런 개발축과 함께 GTX A노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또 신안산선 착공에 들어갔고요. GTX 앞으로 내년 본격적인 착공, 또 신분당선 1단계 구간, 2단계 구간의 착공을 앞두고 있으면서 민족공원, 국제업무단지, 서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용산, 또 우측편으로는 한남 뉴타운 최고 부촌으로 개발을 앞두고 있고요. 동부 이촌동, 서부 이촌동, 경부선 라인의 서측편에 주택 재개발 사업을 통한 용산 전체가 거의 60%, 70% 정도가 개발이 확정돼 있고요. 이런 개발에 따라서 다시금 서울을 대표하는 부촌과 상업 업무시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4개 신규 전철 교통망이 개통됨으로 해서 교통의 요충지로 용산이 대변신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산권 같은 경우 기대감으로 해서 지가가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1차 상승은 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면 2차 상승을 앞두고 있고요. 완공이 됐을 때, 앞으로 7, 8년 후에 완공이 됐을 때는 3차 상승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3차 상승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랜드마크로서 본격 개발이 확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2단계, 3단계 상승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용산 내년, 후년부터 본격적인 착공과 앞으로 7, 8년 후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이 되는데 어떻게 투자를 방향을 잡으셔야 될까? 용산에 다양한 개발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가장 큰 개발 이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개발됐을 때 그런 후광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배후 주거지역, 즉 용산 국제업무단지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으면서 그 지역 자체가 역세권 개발이나 향후 개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향후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지역을 투자해야 될까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들은 저희와 함께 상의해 나가시면서 앞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즉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해서 브랜드 대단지 신축 아파트 단지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과 그런 예정지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요. 그런 투자 지역과 종목은 저희와 함께 왜 개발될 수밖에 없는지, 또 투자의 포인트와 앞으로 큰 개발 이슈를 받아갈 수 있는 이유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투자하셨을 때는 용산 개발에 그런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